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중심으로 오전에는 설명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다른 이슈로 정리해 드릴 텐데, S&P 500 지수 0.6% 올랐고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은 되게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 되게 중요한데 지지되고 튕겨 올리고 일단 그림상으로는 되게 좋아졌죠.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7%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는 장이 세지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흐름이 되게 좋죠.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유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유를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다음 주 발표되는 실적이 예상치 상회할 거고 향후에 3, 4분기 정도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목표 주가 $500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보도가 나온 게 그 블록버스터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기술주 분위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 또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보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엔비디아 칩을 대거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대거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도 또 재밌는 보도가 나왔는데 타이거 글로벌에서 엔비디아 지분을 대폭 늘렸다라는 거예요. 무려 이제 이전보다 1300% 이상 지분을 늘렸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별로 없다가 많이 늘렸다 소리겠죠. 예전에 아마 한 몇천 개 있다가 지금 이제 50만 주, 한 몇만 주 있다가 이제 50만 주로 늘린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타이거 펀드의 어떤 지분 추이 이걸 좀 보니까 전체 투자한 지분의 2.1%를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고 지분율 자체가 보시다시피 1300% 늘어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모건 스탠리의 평가, 다음에 실적,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어떤 칩 구매, 여기에 이제 또 일부 수급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하루에 갑자기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이런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종목들도 끌어올리는 반도체주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조금 찜찜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빌 고로스 할아버지가 미국 국채는 아직도 고평가다. 그래서 4.5%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원 하던 국채 금리가 2%면 가격은 2 빼면 되니까 98원. 근데 금리가 3% 되면 3을 빼야 되니까 가격은 97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계속 4.5%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 더 떨어져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의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포지션 구축해 놓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발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여기 4.2 정도에서 좀 멈칫하지 않으면 조금 이거 자체가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이날 주목을 받았는데 엔달러 환율이 145를 완전히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145에서 좀 막혔다가 이번에 완전히 돌파를 했는데 다만 이제 작년도 9월에 그 개입이 발동이 되면서 툭 떨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입을 감안을 하고 이제 엔화를 포지션을 반대로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145에서 148 사이에서 일본 당국의 개입이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개입이 나와서 이게 뚝 떨어지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빠지면서 증시 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화 환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돌파했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3.44가 그 위치인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보면 105, 좀 세밀하게 보면은 103.5 부근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멈칫하느냐. 이게 이제 대규모 국채 발행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벽개원 문제, 일본의 엔화 문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트리거만 발동이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어차피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내년도에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달러를 계속 강세 포지션 끌고 가기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꺾이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 발행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3분기에 1조 달러 국채 발행한다고 하니까 국채 사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에다가 달러를 갖다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던 달러가 미국 재무부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트리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환시장 개입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가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나 이제 급등을 했고
테슬라는 반면에 중국에서 가격이나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흘러내렸고, 리제네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제약주가 되게 강했잖아요. 오늘도 제약주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0.18% 강보합으로 가서 이게 완전히 선수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가나? 라고 한번 쳐다보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또 가면 아마 저쪽에서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주춤하면 잠깐 저쪽 쳐다보다가 그냥 가던 길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라,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리제네론을 비롯해서 주요 이제 반도체 제약주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이건 좀 같이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0.89%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MSCI 지수는 미증시 반, 우리 증시 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반반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밀려버린 거고, 야간 선물은 소폭 올랐죠. 야간 선물 올랐는데 아마 우리 증시 오늘 개장됐다면 야간 선물 올라간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랐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올라가도 조금 찜찜하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시원스럽게 쭉쭉 가기보다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좀 심상치 않아서 일단 올라갔다가 눈치 보고 장중에 등락하고 이런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은 일단 긍정적인데 외환이나 채권 시장 불안함이 있어서 이제 좀 방향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좀 하락하다 좀 반등하면서 눈치 보고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다우가 주춤하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오늘 이런 구도가 됐는데, 이런 구도가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게 중요하죠. 단발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메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동안 역할을 했다가 고점 대비 한 15% 왔다 갔다 빠졌었잖아요. 낙폭의 절반을 하루에 만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올라간 폭의 3분의 1 밑으로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 올랐으니까 2% 이하로 막아주면서 오늘 더 올라가면 좋고, 그러니까 하락한다 하더라도 3분의 1 밑으로 막아줘야 우리 증시가 그 동력을 그대로 받아서 수요일에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엔화, 그러니까 145엔, 원합 1350원,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 원화는 1330원 중후반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이제 떨어져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싹 바뀔 거니까, 이번에 이제 반도체가 그런 동력이 될지 엔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할 환경은 단순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환율과 금리가 빠지면 됩니다. 환율과 금리가 빠지면 외국인들 매수 환경이 되고, 그리고 주도주가 나와주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얘네들은 콕 찍어도 계속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종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일단 지난주에 국채 발행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환경이 이제 이번 주에 좀 조성이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증시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하루 미만에 24시간 미만에 만기를 갖는 옵션 거래, 이게 계속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포지션이 상승 쪽 포지션이 아니라 조금 하락 쪽 포지션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증시는 좀, 그러니까 미국의 거래가 좀 줄어들 때거든요. 8월 초라. 그러니까 이 줄어들 때 이걸 좀 흔드는 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휴가가 끝나고 자금들이 컴백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응징해주는, 그러니까 싹 다 정리해주는 주체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형주들이죠. 그러니까 애플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아마존도 좋고 알파벳도 좋고 뭐 엔비디아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힘이 나와줘야 이게 이제 포지션이 바뀌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해먹자 이런 쪽 비중이 높아서 한동안은 시장이 좀 편안함보다는 정신사납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루하거나 정신사납거나 왔다 갔다 하는 방향성가 더 편안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다른 쪽에 좀 가까운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반응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